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깊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데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해외 법인 현지인 리더십 육성을 위한 팁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해외 시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화의 중요성만큼이나 HR에 높은 관심을 받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 현지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현지인 리더십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기업의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해 우리 HR이 꼭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저희 캐럿의 고객사 글로벌 HR 담당자분들을 컨설팅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지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믿고 맡길 만한 현지인을 어떻게 확보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선진 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의 역사가 짧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현지인 육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 진출 초기 빠른 시간 내에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의 주재원과 같은 본사 인력을 대거 파견하여 해외 사업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 현지의 문화와 비즈니스에 정통한 현지인으로 이들을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 인력들이 현지 시장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나 지속적인 사업 운영 관점에서도 길어야 5년 정도 머물다 본국으로 귀임하는 주재원보다는 현지인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해외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인 리더십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얕게 형성된 유대관계, 만년 업무 애로사항으로 언급되는 의사소통과 피드백의 부재, 한가족이라는 소속감보다는 향후 이직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겨지는 한국 기업의 모습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현지인 리더십 육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사의 경영 철학 및 리더십 역량 모델에 대한 명확한 공유와 소통입니다. 본사의 해외 법인의 위치나 문화적 차이 이전에 모두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내부 정체성과 소속감을 오해 없이 확립하는 것이 그들 기업이 원하는 핵심 인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본사의 비전과 경영 철학, 리더십의 방향성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현지인들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HP, 존슨앤존슨 등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각자의 핵심 경영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좋은 예시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현지인 관리자들을 본사로 불러 해당 기업의 조직 문화와 사업 방향성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조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본사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 그리고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습하자는 기획 의도에 맞춰 교육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성이 필요한 현지인 리더십 역량과 그 대상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현재 현지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역할과 포지션 중에서 우선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대상과 역량들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인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서 체계화시키는 기업 GHR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 또는 현지 생산 공장 관리와 같은 포지션은 아무래도 지역 상황에 밝은 현지인들이 맡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반면 재무, 보안, 연구와 같은 분야는 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고 신중한 현지화와 육성 교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괄적 교육의 경우 그 노력에 비해 비용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별 문화와 상황에 맞게 현지 맞춤형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에린 마이어의 컬처맵, 홉스테더의 문화 차원 지수 진단 등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법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업무 소통 방식이라던가 동기부여 요소, 장단기 지향성, 리더십 스타일, 업무 피드백 전달 방법, 또 의사결정 절차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리더십 교육 콘텐츠를 구성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업무 및 인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또는 설문 등을 통해서 지역별 문화 배경을 고려한 교육체계 수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종 현지인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분석 없이 무리하게 교육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드시 내부 자원의 한계라던가 리더십 역량 모델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의 해외 법인 현체인 리더십 육성을 위한 3가지 팁들을 다뤄봤는데요. 현체인 리더십 육성이 늘 고민되고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국내에서 인재를 관리하고 육성하던 방식을 그대로 현체인 그룹에게 적용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효과성의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인별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현체인들에게 공통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던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은 꼭 현지의 상황과 문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재원은 현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현체인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본사에서 파견된 이 주재원들은 현안 업무 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현체인 육성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내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급변하는 현지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현체인 리더십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본사 GHR은 주재원들의 현체인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로 꾸준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체인 육성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재원들에게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본사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공유와 소통, 육성이 필요한 현체인 리더십 역량과 그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교육 기획, 이 3가지를 모두 균형감 있게 고려하신다면 보다 성공률 높은 현체인 리더십 육성이 가능합니다.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현체인 리더십 육성을 통해 여러분의 조직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체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경영 현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